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평가원 치르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 정석권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꼭 전체적인 문제 풀이 확인하면서 후반부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단순한 정답 맞추기 하지 마시고 이 방향성에 집중해서 해설 강의를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총평을 알려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전체적인 수험생들 중에서 현역인 고3과 그다음에 재수생들 그리고 반수생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보는 첫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지침서, 하나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 6월 모평의 시험의 의미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뭘 잘하고 뭐가 약한지를 파악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텐데 이번에 등급 컷을 한번 봤어요. 현재 보시면 등급 컷은 이제 92, 83, 73,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84, 75, 65, 53, 89, 80, 70, 57이에요. 근데 현재 이 6월 모평의 이 등급 컷이 이상적이게도 작년도 2025 수능 때하고 등급 컷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9%입니다. 다시 말하면 1등급 커트라인이 전년도 수능과 지금이 같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평가원에서는 이번 시험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변별력은 성공했다라고 발표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예년과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확통에서는 딱 킬러 문항 2개, 딱 틀리면 92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킬러 문항 4개에 따라서 1등급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시험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이 전체적인 해설 강의 다 찍어드렸지만 솔직히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예년에 비하면 많이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전년도 6월까지만 해도 연상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반영한다면 이번 6월 평은 연상 과정도 매우 쉽고 그다음에 단답형의 아주 쉬운 연상 과정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건 아마 킬러 문항, 네 문항에서 학생들이 당혹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평을 봤을 때 이번 시험의 특성은 뭐냐면 쉬운 문제는 보다 쉽게,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보다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게 키워드예요. 전년도 2025 수능, 그 6월, 9월 평가원의 특성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진입 판정 문제가 전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에 다시 컴백을 했어요. 다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쉬운 문항이 11번 문제에 배치되면서 누구나 다 가볍게 풀 수 있는 걸 던져주는데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이 문제 번호대가 만약 뒤쪽에 있는 14번이나 15번에 꽂히게 된다면 이제 난이도는 상당히 한 2등급, 2등급 위로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나타내는 문제를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증명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또한 다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번 문제로 출제되면서 학생들에게 예고장을 던집니다. 나 올해 증명 문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원 수능을 잣대로 해서 올해 시험에 이것이 안 나온다라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많이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이 이번 6월이에요. 학생들이 부탁드리는 건 절대로 예단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더라? 필요 없습니다. 수능은 결국 모든 과정이 유행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의 진입 판정과 우리가 빈칸 추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온다?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예전에 안 나오던 게 다시 컴백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성이었어요. 다만 그 문제들이 쉬운 번호대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사실상 준킬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한 20문제 이상이 전부 다 26개 정도가 매우 쉬워서 그냥 똑딱하면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가득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 매년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6월 모평만 비교한다면 이번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 얘기는 뭐다? 쉬운 문제가 보다 쉽게 나왔으며 기존 기출문제 나왔던 컨셉이 이번 시험에 또 똑같이 출제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공부는 변별력은 뭐다? 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은 보다 생소하고 어렵게 출제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 혼자서 학습했을 때는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와 같은 특징으로 봤을 때 공통 영역 바로 15번과 22번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더라. 그래서 오답률 꽤 높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대신에 확통의 점은 선택 영역에서 확통은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번에서 30번까지가 너무나 평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려봤자 결국 15번, 22번, 하나 더 넘겨진다면 21번. 딱 그 정도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갈라지면서 만약 2개 틀린다면 저렇게 92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미적분학은 어땠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28번과 30번이 어려웠다. 맞습니다. 28번 문제,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공통영역이면 15번,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 22번.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선택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식의 마지막 뭐로 해당하는 28번, 주관식의 마지막 30번은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나 28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거 30번으로 해서 주관식을 출제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일하게 연산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면 미적분 28번과 30번은 둘 다 못 풉니다. 선생님 해설 강의 꼭 챙겨보시고요. 28번, 30번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합성함수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 필이 꽂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 6월의 방향성이 9월 수능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올해 수능에서는 적어도 합성함수에 관련된 최대최소 또는 극대극소에 관련된 그래프 개형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올 거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절대 합성해서 풀지 말고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다음 함수의 정역이다. 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 맞춰서 푸는 훈련을 쌓아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네 하면 이 4개입니다. 4개를 다 틀리고 나머지 평이한 문제를 싹 다 실수 없이 다 맞춘다면 점수가 84점.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1등급이다 또는 내가 2등급이다 만족하시면 안 되고 거기가 공부의 출발점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위권 학생들을 토대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9점대 이상이 나왔네 라고 하면은 이제 확통의 공부는 92점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30개 중에 28개는 다 맞을 수 있어. 그럼 뭐가 문제야? 최상위권 변별력 나타내는 이 2 문제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학습을 앞으로 5개월 동안 하셔야 되고 미적분학은 84점이 출발입니다. 공통영역 2, 선택영역 2. 이 4개를 다 맞췄을 때 여기서 하나 더 맞추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평점수 또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건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로 내 점수가 92점, 80몇 점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최단 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 맘 잡고 만약에 내가 하위권 학생이지만 나 지금부터 공부할래? 라고 하면 2달 만에도 이 92와 84까지는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돼? 기본 과정은 항상 문제를 풀어주면서 감각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2, 3, 4점짜리 문제도 매일마다 조금씩은 풀어주면서 감각을 유지해 줘야만 고득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킬러하고 준킬러에 대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반기 공부법, 만약 공부가 약하신 분들은 선생님 강의 중에 개념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기본기, 개념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라는 것에 따른 유형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각각의 단원당, 주제당 뭐가 생기냐면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제에 입각한 문제 풀이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량의 8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8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게 개념적 사고니까 반드시 개념 정리 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 전체 내용을 다 똘똘하게 공부하시고 그것에 맞춤형 풀이법까지 배우신 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확통과 미적은 1등급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 한 2달 안에 올라갈 수 있고요. 나 상위권 학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킬러 준 킬러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킬러 준 킬러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는 주변에서 내가 자주 접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수가 부족하죠. 두 번째는 킬러나 준킬러 풀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즉 현재 킬러 문제와 준킬러의 문제 풀이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데 그냥 문제 보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좌 중에 킬러 앤 준킬러 완전 정복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고난이도 문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 공부할 때 우리는 시간 대비에 따른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험을 보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푼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 리미트를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 사람이 평소의 문제풀이 리듬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마찬가지지만 주 1회씩은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모의고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제한 시간 내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스스로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천천히 풀다가 뒤에는 급하게 푸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 암산, 준식, 수식 기호를 생략, 이런 자연 실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해서 점수를 깎아먹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상위권 학생들은 이 두 개 입각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좀 공부가 약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본기부터 익히시면서 같이 이걸 먼저 마치시고 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킬러 중 킬러 공부할 때는 절대 명심할 게 빠른 시간에 점수가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한두 달 만에 점수가 확 올랐네 라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 공부할 때는 보통 2단계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과정, 아 이런 게 내용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이 2달입니다. 아 설마 저렇게 된다고? 우와 정말 되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거를 깨는 데까지 2달 걸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느끼는 게 2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새로운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이 아닌 다른 문제집에서 똑같이 문제를 접근했더니 다른 문제도 풀려 하는 데까지 걸리는 게 2달입니다. 그래서 킬러 중 킬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9월, 10월에는 그 완성도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 중 킬러는 혼자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문제 풀이법이 뭔지를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수능 관련된 문제집도 똑같이 적용해 보신다면 모두 다 쉽게 완벽하게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6월 목표에 대한 총평을 알려준다면 올해 시험의 기조는 예년과는 다르다. 쉬운 건 보다 쉽게, 어려운 거는 보다 어렵게. 그러니까 현재 점수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원점수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만 시험 잘 본 게 아니고 주변 애들 다 물어보세요. 전부 다 점수 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은 평이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원점수 100점을 꼭 받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9월 모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초기 화면에 있는 현재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이 있으니까 자세한 문의는 그쪽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현장학원 오시고자 하신 분들은 현장학원으로, 그 다음에 인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인강으로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교재를 배송해 드릴 테니까 함께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수능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강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